아 벌써 부르자마자 막 들이대네 이거. 따님이? 딸이. 미소 간다고 해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개소식까지는 아니었고 의원님께서 저희 후보님께서 항상 그 개소식 자체가 후보자들의 새 과시와 지지자들의 결속을 위한 행사가 되는 것이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책을 나누고자 만든 오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많은 분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의원님께서 오늘 개소에 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전에 먼저 이제 아내분 계시는 분께서 왜 우리 남편이 도연이 되어야 한다, 또 왜 나는 내 남편을 지지하는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거로 오셔서 학교에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처음 저희 남편이 선거를 이번에 4번째 치르고요. 2번 시의원을 했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저는 아내로서 염려도 되고 그래서 많이 좀 반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사명이다, 소명이다 생각하는 게 보통 때는 저하고 이렇게 다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분은 천명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할 때 저런 분이시 의원을 하고 또 도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사실은 저도 옆에서 독고하다 보면 힘든 점도 많은데 꼭 내 남편이기보다는 또 더 큰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이신 후보님들 그리고 오신 귀향을 해주는 선생님들, 선배님들 모두 적극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의 제가 여태껏 살아보니까 신뢰, 그리고 또 열정, 그리고 소통, 네, 이 3가지 키워드로 앞으로 도에 가셔서 이제 여러 정책을 펼쳐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지해 주시면 아마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남편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 키 작지만 저보다 작죠. 제가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그렇듯이 아마 그런 열정으로 도에 가서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 성명중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치고 장난치고 혼자 다 하시네. 제가 할 말씀이 없는 거죠. 어쨌든 오늘 엄청 바쁘신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오늘 엄청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민과의 정책 나누기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8시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시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닭달째를 넘어 충북도에 가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귀담아 듣겠습니다. 우선 제가 정책 나누기 제안을 하기 이전에 2년 이상 제천 단양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새로운
어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무리한 일들로 인해서 지금은 그냥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석장 전 의원님을 잠깐 모셔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1일 날 확정 판결이 나서 이 자리에 전 의원 자격으로 섰습니다. 어떤 분들은 엄청 시비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습니다. 뺐지만 하나 없어졌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저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지 발언도 하지 못하고 오늘은 이렇게 모인 여러분께 일일이 다니면서 그동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였을 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음에 남준영 우리 시장 후보 개소식에도 제가 가서 그때는 좀 더 많이 오실 걸로 보여지는데,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 내용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억울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언론에서 충분히 얘기했지만 결국은 부덕의 소치였다. 사람을 가리지 못한 이 부분은 제가 저지른 실수, 잘못은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언론에서 송강호에 이은 낙마, 송강호 의원에 이은 낙마, 이제 법을 잘 지키는, 심지어는 청렴한 사람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사를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을 청렴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부정한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돈을 쓴 겁니다. 제 돈을 쓴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이 돈을 쓴 거죠. 그거에 제가 방조했다, 그 자리에서 같이 있었다, 그래서 공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를 제보한 사람도 똑같이 저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아마 제보한 사람은 무슨 이유로 제보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본인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렴하지 못한 게 아니고 선거법을 잘 몰랐다. 그래서 제가 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람을 잘못 가려 만나지 못한 제가 덕이 부족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이 맞지, 청렴하지 않은 것처럼 기사화되는 것은 사실관계가 틀리다, 이렇게 정정을 하고 싶어요.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충분히 인정받았고 정말 촉망받는 초선 의원으로서 인정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아마 자의로 사표를 써서 국회의원을 그만두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물론 반대 세력도 있습니다만은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이렇게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 자유인이 되니까 좋은 게 많아요. 엄청 편합니다. 27년 동안 제가 공직생활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기준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27년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년에 일주일만 휴가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좀 편할 줄 알았더니 1년에 일주일 받는 휴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2년에 걸쳐 10만 킬로를 넘게 왔다 갔다, 서울에서 제천단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그걸 타고 어디 부산을 가거나 대구를 간 적이 한 번도 없고, 서울에서 제천 단양을 오간 거리만 10만 킬로, 10만 킬로가 좀 넘는 거리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타이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니까 이제는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못했던 저기 남미도 한번 여행도 해보고 나름대로 여행 갈 정도의 돈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후일을 얘기하고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으로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별 인사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선 이유는 작별 인사할 기회를 제가 길거리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우리 송명중 의장 이 행사에 뛰어주지도 못합니다. 그것도 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온 거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공천을 주었고 확신을 가지고 줬습니다. 비판들이 있었어요. 항상 떨어진 사람들은 다 불만입니다. 송명중에 대한 비판을 저한테 엄청 많은 분들이 또 했지만 정치는 시작하는 순간 욕을 얻어먹는 직업입니다. 제가 익산국토관리청장 있을 때 대천시청 공무원들이 아마 단 몇 명만 빼고는 저를 다 좋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공무원일 때부터 대천시청 공무원들을 중앙부처에 올라오면 다 제 방이 안방이었습니다. 와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다른 과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천시청 공무원들과 교류를 여러분들이 안 보는 사이에 10년 이상을 대천시를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일을 했었는데 선거에 나온다고 하니까 적이 금방 절반이 됩니다. 저를 좋아했던 사람도 갑자기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지지한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나쁘다 실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저는 무슨 흥을 잡을까? 건방지다. 저는 선거 내내 건방지다는 소리만 얘기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건방지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도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건방지다라는 말을 그냥 듣는 것이 숙명이구나. 정치인은 노이즈 마케팅도 일부러 하는데 그거를 아주 즐겁게 정치인으로서 받아야 숙명으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못다 이룬 꿈들이 아직은 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과 함께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과 전 국회의원이 지역의 일이라면 같이 나서서 일을 할 겁니다. 25년 동안의 공직생활에 가졌던 인적 네트워크, 전 부처의 실장, 국장들이 제 동기들입니다. 이제 국회의원, 우리 당 국회의원 113명이 다 저의 친구입니다. 제가 떠날 때 주심이 결정된 지 29일 만에 초스피드로 답은 정해놓고 받은 재판이다.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의석수 하나를 위해서 과감하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평균 상고심이 208일 걸렸는데 저는 80일에도 못 미치는 시간 내에 그 복잡한 사건, 3가지 사건이 모두 쟁점이 있습니다. 입당원서 서류 묵장 받은 것도 돈을 주고 받은 게 아닌데 국가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등등의 이유로 결국은 낙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2년이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국회의원이 아닌 자리에서 계속 찾아뵙고 저는 제 사무실을 계속 쓸 겁니다. 아직 사무실 제목은 잡지 못했지만 연구소 이름을 하나 정해서 여기에서 이제 나라에서 주는 게 없으니까 아주 조촐하게 직원 한두 명만 두고 연구활동, 저술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명동에 있는 원석창을 상징했던 그 건물에 같은 층수에서 언제든지 오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게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작별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과거처럼은 자주 못 뵙더라도 그래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이나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이 꼭 무슨 뭐 타이틀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외에서 앞으로 많은 힘을 쏟을 겁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6.13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선 후보님들을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일상 후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동열 후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종주 후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순 후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승표 후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치구 후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14만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자유당 한국당 후보로 제천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러분 4년 동안 겪지 않았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천을 확실하게 바꿀 후보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남준영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남주영입니다. 자유한국당 제천시장 후보 남주영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은 4년 동안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원주나 청주를 보면 무지막지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만 뒤처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뭐 인사하거나 행사하거나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경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제 동산 앞에 보면 제 선거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뒤로 가는 제천 경제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제천 경제를 위해 확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장님 어디 계시죠? 사무장님,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내보험 가입이 어렵고 각종 수당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거저 일용직 근로자는 일시적이고 간헐적으로 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구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까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고요.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단합계 한호급 구조로 인해 아래로 내려갈수록 노무 비용이 줄어들어 결국 일용직 근로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S안전산업은 황급 저진학품의 196건 산업 수준, 1000개에도 관여했습니다. 수의계약도 했습니다. 하두까지 합치면 42억인데 이게 바로 국정규제, 공정거래법에 저는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더 좀 심각한 문제가 이번 25일 준공되는 청정지구 우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원청은 농촌에 S건설, 파도 업체는 제천의 S건설, 합성업체공사에 방금 납품한 S안전산업이 S건설에서 시공 하청을 받아 다시 D업체에 하청주고 D업체는 다시 JKF에 하청주고 그렇다면 시방서 보면 설계대로 공사가 잘 되는지 이런 불법 다단계 하도 관행 저는 봅니다.
정략정이라니 몇 명이 동의했습니까? 제천시의회 의원 몇 분입니까? 몇 분이 동의했습니까? 예술의 전당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문화체육부 산업평가를 위해 이달 29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서 2018년 4월에 평가 결과가 나오면 6월쯤 기획재정부의 이슈화 개선을 요구해 결국 시장 임기 내 시작도 못해 신중의 신중을 기하자는 게 제천시의회의 뜻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 두손 스포리움 스포츠센터 8층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행동 내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담당 부서서 모르고 있다고. 제천시는 전통적인 축구기 소방차 차량에 이동시키거나 구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뉴얼이 있는 줄 보니 차를 쓸 수 있도록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예, 여러분 좀 지루하셨지만 내용은 숙지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충북일보에서 감사원의 제천시가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제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 받았습니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 조사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대 설치 216억을 누락해서 통화시키려고 하는 꼼수를 부렸던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원은 행안부에 시정을 통보했고 지금 이 시정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에도 통보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7대의회 전반기 의장을 했기 때문에 시정 질문할 역할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래서 후반기 때 제가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 보면은 지역 건설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라는 건 뭐냐? 제천시의 헌법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입니다. 누구나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런 지원 조례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실시 설계할 때부터 제천에서 그 중기청의 인정을 받고 조달청에 등록한 제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할 때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는 제천시만 해도 한 20%뿐이 안 됩니다. 결국은 20% 전륜발이 지금 우리 지자체를 하기 때문에 80%는 중앙과 국비와 도비가 지원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이 된다면 국가나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처음 용역 발주 시점부터 제가 우리 제천시에서 중기청의 인증을 받고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지금 현재 5개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거는 특혜가 아닙니다. 이권도 아닙니다. 청탁도 아닙니다. 내 지역에서 발생한 제품을 제가 도와주라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건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충북 도의 조례는 확인을 안 했지만 도에 만약에 이런 조례가 없으면 제가 뜯어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조례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일즈 도의원도 좀 해보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 R&D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청주권에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D 예산을 우리 제천시 그래도 두뇌가 있지 않습니까? 세명대학도 있고 대원대학교 교수님들 있으니까 제가 R&D 사업을 할 당시에 우리 제천시 세명대학이나 대원대학교 전문가들이 그 분야에 좀 참여하도록 그래서 당초에 5년 중기지방지정 계획을 세울 당시부터 우리 제천이 소외감이 없도록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챙기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일날 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할 때 제가 5가지 14만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5가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그냥 동영상을 왜 보여드렸느냐. 제가 4년 동안 7대의회 하면서 그냥 거수기나 하고 출석이나 하고 그냥 집행부서 하는 거 제가 손이나 들어준 게 아닙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저는 공인입니다. 공인은 첫째가 공익가치 실현입니다. 저는 제 몸이 재미 아닙니다. 의회라는 것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풀 공직자로서 공인입니다. 저는 365일 중에 한 열 정도 제가 놀았을까 거의 매일 출근했습니다. 왜? 저는 행정의 전문가도 아니고 박식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 제천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확신 때문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시청 공무원이 한 1,300명 되는데
여론조사 하면은 제가 아마 인기 투표하면 오지가 될 겁니다. 저는 그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당차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출마 이변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물론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지금 당장 닭달째만 넘어가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첫째, 제가 투자일지심의위원회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투자일지심의위원회. 두 번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저는 들어갈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공한 것은 전기공학이지만 저는 8년 동안 의정 생활하면서 갈고 닦았습니다.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연습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가자마자 자료 요구해서 한 5년치를 제가 분석할 겁니다. 5년치를 분석을 해서 제천의 예산 그래프를 그려서 저는 14만 시민들한테 당당하게 공개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소외받았는지 어떤 예산을 챙겼는지 저는 그래서 제가 아마 넘어가면 도청의 과장, 국장, 도지사는 정말 겁을 먹을 겁니다. 자신합니다. 여러분 저 안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믿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34년을 결혼 생활했는데 저를 가장 잘 알고 저의 그 내공을 아는 분이 저희 식구입니다. 저희 식구가 아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믿음, 신뢰. 저 믿음, 신뢰 갖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이 조그만 사람이 무슨 제가 도의원 자격이 되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저는 손바닥도 못 비빕니다. 저는 오직 실력으로 33명 도의원 중에서 분명히 제가 약속드린 건 뭐냐? 최소 3등 안에 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예산 플랜카드 아마 보셨지만 예산의 명중, 정책의 명중, 제 이름이 성명중에서 명중 아닙니다. 저는 예산 정책만큼은 제가 제천시 공직자 1,300명의 위임한 도시특활 충실히 할 겁니다. 저는 제천시 공무원들 과장팀장 이상 수시로 소통해서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원하는 사업이 뭐냐? 예산이 얼마 드느냐? 계획서 가져와라. 용역조서 결과 가져와라. 그래서 필요하면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시장님도 만나고 저도 도에 가서 담당 과장국장하고 진지한 토의를 통해서 제가 챙깁니다. 만약에 이런 예산들이 정책들이 어디 저 계산인으로 간다, 옥천으로 간다,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제가 씩씩하게 반대 토론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5분 발언합니다. 도전 발언합니다. 저도 몸은 약하지만 단식 투쟁도 할 용기와 배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저를 믿어주시면 결국 여러분한테 플러스가 됩니다. 제천시한테 플러스가 됩니다. 제가 날씨가 조금 덥기 때문에 제가 5월 24, 25일 동안 양일간에 제가 공식 이제 그 선거관리인에 등록하면 그때 세 번째 제가 문화, 관광, 기타 등등에 대해서 지청 기자실에서 제가 정책 발표를 사찰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제가 길게 말씀드리면 저를 또 응원해주고 축하해주고 저에 대해서 참 요구한 사항이 많을 텐데 제가 한 말씀은 여기서 드리고 제가 뭐 여러분 아주 자유스럽게 성명중 당신이 도의원되면 이거 꼭 할 거냐? 한번 자신있게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부탁할 질문 있으시면 하심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셔서 당선되십시오. 열심히 해서 당선. 제가 열심히 해서 당선되는 건 절대 제 혼자 안 됩니다. 더불어 함께 가야 됩니다. 더불어 함께. 그래서 저는 이 한마디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지금 나라 어렵죠. 굉장히 나라가 어렵고 시끄럽죠, 그죠? 뭐가 뭔지도 몰라요. 단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천 시민들한테 좀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명준 개인의 당락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명준이가 당선된다고 제천이 갑자기 천지개벽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느냐? 여기 계신 시의원님, 도의원, 시장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책 예산이 같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저 옆에 계신 시의원님 후보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기 늦게 우리 제천시 의장으로 계신 이성진 의원님도 나오셨는데 송악에 이번에 시의원으로 출마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 그리고 남준현 시장 후보님 여러분 화끈하게 한번 밀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최 사장님 말씀 명심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 더 정신 차려서 더 열심히 시민들한테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